안녕하세요. 저는 52살 주부입니다. 남들은 평범하다 말할지 몰라도 제 인생은 절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인생은 그날 이후로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동네 목욕탕에 갔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며 잠시라도 위로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입구에서 표를 끊고 습관처럼 신발장을 열어 신발을 넣었습니다. 익숙한 냄새, 익숙한 수증기, 매일같이 보던 동네 사람들의 얼굴. 그런데 그 평범함 속에서 저는 믿기 힘든 얼굴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확인했지만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집을 나간 지 벌써 1년? 연락 한 통 없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던 제 며느리가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하얀 수건을 머리에 동여매고 목욕탕 직원 유니폼을 입은 채 태연하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며느리가 왜 여기 있는 거죠?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손님들 사이에 숨어 다시 한번 그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제 아들 재훈이의 아내, 제 며느리였습니다. 작년 여름 아들과 큰 소리로 싸우고 집을 나간 뒤로 소식이 끊겼던 그 아이. 밤마다 아들을 원망하던 제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동네 한복판에서, 그것도 목욕탕에서 다시 마주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시작이 될 줄은. 목욕탕에서 며느리를 본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나는 수증기 가득한 방 안에 앉아 있었지만 땀이 아니라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 아이가 왜 여기서 일을 하지? 집도 친정도 두고 왜 하필 내 동네일까?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얼굴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동네 사람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말소리. 아니, 요즘 목욕탕에 새로 들어온 아가씨 말이야. 집 나갔다던 누구 며느리라던데? 응, 나도 들었어. 근데 그 아가씨 혼자 사는 게 아니라더라. 뭐? 그럼 누구랑 산대? 나는 빨래를 널다 말고 그 대화를 엿듣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미 수군거리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글쎄, 남자랑 같이 산다잖아. 근데 그 남자가 누군지 알면 기절할걸? 그 말은 내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자? 같이 산다고? 도대체 누구지? 나는 빨랫줄을 붙잡은 채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머릿속에 스친 한 사람의 얼굴.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아니, 말도 안 된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며느리의 얼굴,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불길한 예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혹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현실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며칠을 고민하다가 나는 결국 목욕탕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확실히 그 아이가 맞는지 또 무슨 낯으로 여기서 일하는 건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수증기와 함께 그 얼굴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질끈 동여맨 채 계산대 앞에 앉아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 내 속은 뒤집히는데 며느리는 태연했습니다. 나는 더는 참지 못하고 다가갔습니다. 너, 이게 무슨 짓이니? 내 목소리는 떨렸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쏠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느긋하게 내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제 인생 살아요. 어머님이 뭘 간섭하시든 전 상관 안 해요. 그 말에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찾기 위해 발이 닳도록 수소문했던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은 매일 술에 취해 며느리를 욕했고 나는 시어머니로서 무슨 잘못을 했나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나타난 며느리는 미안함은커녕 오히려 도전적인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거 창피하지도 않니? 내가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전혀 창피한 거 없어요. 오히려 속이 다 시원해요. 그 순간 내 속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뻔뻔한 태도, 당당한 눈빛, 마치 내가 괜한 사람처럼 여기는 그 표정.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내 발걸음은 휘청거렸고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왜 저렇게 변했지? 무엇이 저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지? 하지만 동시에 도저히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은 끔찍한 의심이 내 머릿속에 피어올랐습니다. 그 의심이 사실이 아니라면 좋겠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의 마주침 이후 나는 집에 돌아와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들은 모른 척 아니면 애써 외면하는 듯 보였습니다. 엄마, 신경 쓰지 마. 그 여자 원래 그런 애였잖아. 하지만 나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의 무심한 태도가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며칠 뒤 남편의 이상한 행동에서 더욱 짙어졌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다르게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7시면 들어오던 사람이 이제는 밤 11시 자정을 넘겨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늦었어? 내가 물으면 남편은 항상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야근이지 뭘 그래.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회사는 칼퇴근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주변 아내들도 늘 부러워할 만큼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근이라니. 더 수상한 건 남편이 핸드폰을 숨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식탁 위에 아무렇지 않게 두던 휴대폰을 이제는 화장실 갈 때도 꼭 들고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샤워할 때도 비닐봉지에 싸서 욕실로 가져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나는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게 대체 무슨 짓이람? 도대체 뭘 숨기는 거지? 침대맡에 누워있는 남편의 얼굴을 몰래 훔쳐봤습니다. 곤히 자는 얼굴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미묘한 미소를 짓는 듯한 표정을 볼 때면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양복 주머니를 뒤져보기도 했습니다. 영수증, 명함, 동전들 사이에서 특별한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갑 속에서 낯선 열쇠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작고 낡은 원룸 열쇠 같아 보였습니다. 나는 손끝이 떨려 그 열쇠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룸? 왜 남편이 이런 걸 갖고 있지? 이상한 예감이 목덜미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불길한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며느리의 뻔뻔한 태도,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남편의 수상한 행동. 모두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속만 끓이고 있을 수는 없다고.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그래서 나는 남편을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남편의 퇴근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며칠 동안 일부러 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며 몇 번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야근이지 뭘 그래. 남편은 늘 그렇게 대답했지만 그 표정이 거짓말처럼 보였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오늘도 늦는다라는 말을 남기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나는 곧바로 겉옷을 걸치고 그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려 걸음이 자꾸 빨라졌다, 느려졌다 했습니다. 남편이 돌아볼까봐, 혹시 눈치챌까봐 골목 모퉁이마다 숨듯 따라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남편의 그림자가 내 심장 위를 밟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회사 방향이 아닌 다른 길로 향했습니다. 나는 순간 발걸음을 멈추고 목덜미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역시 무언가 있다. 남편은 택시를 잡아 타더니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나는 손을 덜덜 떨며 택시 뒷번호를 급히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하나 더 잡아 같은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슴속 두려움과 분노만이 점점 커졌습니다. 도착한 곳은 낡은 주택가였습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 허름한 원룸 건물 앞에서 남편이 내리는 걸 확인했습니다. 나는 택시 안에서 몸을 웅크린 채 숨을 죽였습니다. 남편은 익숙한 듯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더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마치 오래전부터 드나든 사람 같았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순간 내 심장도 함께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건물은 바로 동네 목욕탕에서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이제는 거의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 혹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얼굴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내 며느리. 나는 원룸 앞 골목길에서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고 온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내 귀에는 북소리처럼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만 울렸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원룸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믿을 수 없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내 며느리였습니다.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아 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둘은 나란히 서서 마치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며느리는 고개를 기울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나는 주머니 속 손수건을 움켜쥐었지만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럴 수가, 이건 꿈이야. 잘못 본 거야. 제발 잘못 본 거라고 해줘. 나는 속으로 수십 번 외쳤습니다. 하지만 내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남편은 며느리와 장을 본 뒤 아무렇지 않게 그 원룸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지자 내 무릎은 그대로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몸은 떨렸고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내 남편이 내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다니, 그 충격적인 현실을 인정하는 순간 내 세상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과 며느리가 함께 웃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귀를 막아도 그 웃음소리가 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목욕탕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나는 늘 가던 시간에 목욕탕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손님들이 유난히 많았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가 보니 계산대 앞에서 며느리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당당했고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아가씨, 애 아빠는 어디 있대? 그 순간 며느리는 가슴을 쭉 펴고 외쳤습니다. 저 아저씨요. 제 시아버지요. 그분이 제 남편이자 제 아이 아빠예요. 순간 목욕탕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가 이내 터져 나온 건 수많은 비명과 탄식이었습니다. 뭐라고? 시아버지라고? 저게 제정신이야? 말도 안 돼. 동네 아주머니들의 얼굴이 일제히 나를 향했습니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어 발걸음을 뗄 수 없었습니다. 숨이 막혀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나를 향해 며느리는 매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머님, 이제 다 아셨죠? 전 숨기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이제 제 선택대로 살 겁니다. 그 목소리는 칼날처럼 내 가슴을 베었습니다. 나는 손이 덜덜 떨려 물건 하나조차 잡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차가운 시선, 그리고 며느리의 뻔뻔한 태도. 그날 목욕탕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욕탕에서 벌어진 일로 동네 전체가 발칵 뒤집혔고 나는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을 보자마자 나는 주저하지 않고 따져 물었습니다. 지금 그 여자가 무슨 소리 했는지 알아? 당신이 애 아빠라잖아.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내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분노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나를 노려봤습니다. 그래, 맞다. 이제 숨길 필요도 없겠지.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지금 농담하는 거지? 그게 사실이라고? 남편은 비웃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평생 집에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면서 내 돈 축 내고 살았어. 나도 이제 내 인생 즐길 자격 있지 않겠어? 그 말은 내 가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내 인생 즐기는 게 며느리랑 사는 거야? 네 아들 아내랑? 나는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너랑 달라. 날 진짜 남자로 대해줘. 네가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다 해줘.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무너져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내 남편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치욕스러웠습니다. 내가 함께 살며 믿어왔던 세월이 모두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던진 마지막 말은 내 귓가를 찢어버렸습니다. 이제부터 네가 뭘 하든 상관없어. 난 저 여자랑 살 거니까. 그 말은 내 귀를 찌르는 모처럼 박혔습니다.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속에서 뜨겁게 끓어오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 반드시 되갚아주고 말 거야. 남편과의 대치 이후 나는 며칠 동안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무겁고 가슴은 돌덩이처럼 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가 눈물 위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래, 나를 이렇게 짓밟고도 당당한 얼굴이라니. 두고 보자. 나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고 증거를 손에 넣겠다고. 어느 날 남편이 출근한 뒤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은 떨렸지만 마음은 굳게 다잡았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남편이 드나드는 그 원룸에 들어가 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복사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도어락을 밀어보니 다행히도 복사한 열쇠가 딱 맞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곰팡내와 섞인 묘한 향기가 풍겼습니다. 방 안은 생각보다 정갈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사용한 흔적이 남은 커피잔 2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남편의 넥타이가 아무렇지 않게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손끝이 떨려 그걸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눈을 돌리자 방구석에 작은 서랍장이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안에는 낯선 통장과 집문서가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멈춘 채 그것들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남편 명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적힌 이름이었습니다. 수령인 위민, 거기엔 며느리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이 재산을 며느리에게 넘기고 있었어? 나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게 바로 내가 찾던 단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증거. 남편과 며느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증거. 나는 서랍 속 깊숙한 곳에서 작은 금고 열쇠까지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불길 같은 결심이 타올랐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나는 서랍에서 발견한 통장과 문서를 꼭 움켜쥔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차올라 종이가 젖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끝이야. 이 증거만 있으면 저 둘을 무너뜨릴 수 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잠시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평소와 다르게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낯빛이 싸늘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신 어디 갔다 왔어? 남편은 낮게 웃으며 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신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 물건 뒤진 거 다 알아. 그 순간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억지로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한 짓을 내가 모를 거라 생각했어? 이제 끝이야. 다 들고 나한테 증거 있어.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증거? 하하, 그걸로 네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비밀을 이미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다 인정하지. 하지만 내가 이혼이라도 걸면 네가 빈털털이 되는 건 순식간이야. 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남편은 지갑에서 무언가를 꺼내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계약서와 각종 서류가 있었습니다. 모두 교묘하게 조작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집 재산의 절반 이상이 이미 내 몫에서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봤지? 내가 미리 다 준비했어. 내가 설치면 오히려 다 잃는 건 너야. 남편의 눈빛은 독사처럼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나는 손끝이 떨려 종이를 붙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또 하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래, 좋아. 네가 그렇게 나오겠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남편의 협박은 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잠시 동안은 내가 모든 걸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래, 저자는 내 약점을 쥐고 흔들려고 하지만 진짜 약점은 저자가 가진 더러운 비밀들이야. 나는 눈물을 삼키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원룸으로 들어가는 모습, 며느리와 함께 장을 보는 모습, 웃으며 손을 잡는 장면까지 작은 녹음기와 카메라를 준비해 하나하나 증거를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 제대로 찍히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 손끝은 단단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배신이 아니야. 나를 무시하고 내 인생을 짓밟은 죄야. 며느리가 목욕탕에서 사람들 앞에 당당히 떠벌리던 장면, 역시 나는 빠짐없이 녹음해 두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내 피 속을 자극하며 다시는 물러서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모든 퍼즐을 맞췄습니다. 남편이 회사 돈을 빼돌린 장부, 며느리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서류, 그리고 불륜 증거 영상까지. 손에 쥔 증거들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단단히 묶어 봉투에 담았습니다. 이제 끝을 보자. 나는 그 봉투를 들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쌓아온 체면과 명예가 무너지는 데는 단 몇 장의 종이면 충분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네가 나를 조롱했지. 이제는 내가 널 무너뜨릴 차례야. 나는 모은 증거들을 하나하나 펼쳐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진, 녹음, 장부, 통장 사본, 위임장. 이제는 무너뜨리는 것만 남았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재산이었습니다. 남편이 며느리에게 넘긴 집문서와 통장을 나는 변호사 사무실로 가져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위임장에 문제가 있고 재산 이전도 불법성이 짙습니다. 나는 그 말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마침내 법적으로 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며칠 뒤 남편 앞으로 소송장이 날아갔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소리를 지르며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네가 감히 날 상대로 소송을 해? 나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히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야. 남편은 법정에서 모든 걸 부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제출한 증거들은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비밀 통장, 며느리 이름이 적힌 위임장, 녹음 파일까지.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산 이전은 무효로 판단한다. 해당 재산은 원고, 즉 아내에게 귀속한다. 나는 재산을 지켜냈습니다. 집, 통장, 땅. 남편이 은밀히 빼돌렸던 모든 것이 다시 내 손에 들어왔습니다. 재산을 지켜낸 뒤 나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자랑하던 회사 생활. 그곳에서 그의 체면을 무너뜨릴 차례였습니다. 나는 회사 대표 앞으로 남편의 자금 유용 장부와 증거 사진을 보냈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남편은 회의실에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이 회사 돈을 빼돌렸다잖아. 며느리랑 부적절한 관계까지 소문 다 퍼졌다던데? 남편은 그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가 서류를 탁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배신자를 어떻게 두고 보란 말입니까? 남편은 결국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업계 전체에 그의 이름이 블랙리스트처럼 퍼졌습니다. 이제 어디에서도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목욕탕에서 쫓겨났습니다. 내가 보여준 증거들이 결정타였습니다. 목욕탕 주인은 며느리를 끌어내며 말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이런 추잡한 꼴은 못 봐. 당장 꺼져. 동네 사람들은 며느리를 향해 돌을 던지듯 욕을 퍼부었습니다. 시아버지랑 산다니 더러운 것? 뻔뻔하기는 꼴도 보기 싫다. 그 뻔뻔하던 며느리는 결국 울부짖으며 도망쳤습니다. 남편은 재산도 잃었고 회사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며느리는 동네에서 매장당하고 일자리도 잃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원망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망했어. 아니야. 다 당신 때문이야.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찢겨져 나갔습니다. 결국 서로 등을 돌리고 갈라섰습니다. 남편은 빚더미에 앉았고 며느리는 갈 곳도 없이 떠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조금은 공평해졌네. 밤마다 남편과 며느리가 웃던 장면이 떠올라 내 가슴을 찔렀지만 이젠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끝까지 날 짓밟으려 했지. 하지만 결국 무너진 건 너희였어.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시면 재밌고 다양한 사연 시청 가능합니다.